당신은 언제쯤 이런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당신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보내든, 얼마나 많은 전화를 걸든,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주든, 당신은 그들을 끌어당기는 대신 오히려 밀어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매력의 열쇠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물러날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들이 당신이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금욕주의의 렌즈를 통해 9가지 심리적 요소를 분석하여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 당신의 관계, 매력,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이것은 매우 실용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장을 받기 위해 불안해하는 것을 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고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해 순간적인 인정을 느끼려고 하는 것을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범하는 큰 실수입니다. 잔인한 진실은 우리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쫓아갈수록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리의 힘과 물러서는 것이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가치와 강함의 신호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적 공백을 채워주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당신이 덜 함으로써 더 매력적으로 되는 9가지 실용적인 단계를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든, 새로운 관계를 끌어들이려고 하든, 혹은 단순히 자기 가치를 되찾으려고 하든, 이 팁들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정적 거리가 당신을 즉시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가? 필요성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관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필요성은 매력을 주기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 당신의 삶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을 너무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지 않고 오히려 구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 달라붙는 사람들을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확인을 구하며 자신만의 삶이 없는 사람에게 끌린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적 거리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당신이 달라붙지 않고 항상 관심이나 확인을 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느끼고 그것은 당신을 그들의 눈에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메시징, 소셜미디어,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이 표준이 된 상황에서 감정적 거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숨을 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거나 누군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높이 평가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그들이 보낸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고 싶을 때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시간이 흐르도록 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세요. 이것은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고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소성은 항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 분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가. 자신감에 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좋아요 수나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는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감은 내부에서 오며 더 구체적으로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혹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항상 승인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에 대해 완전히 만족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분리의 기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분리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당신의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당신은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분리될 때 당신은 어떤 관계에서든 권력의 균형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승인을 구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매우 강력한 심리적 변화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자신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의 확인이 아니라 자기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방법으로 분리를 연습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즉시 답장하지 않는다면 불안해하거나 그들이 왜 아직 답장하지 않았는지 너무 많이 생각하는 대신 그들의 답장 여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세요. 이것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의 자신감은 더 커질 것이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가? 희소성은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정판 제품, 독점 멤버십, 혹은 수요가 많은 이벤트가 그렇게 큰 매력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무언가가 희소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그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절된 제품을 사려고 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었던 때를요. 당신은 그것이 훨씬 더 원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이 원리를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항상 가능하고 항상 즉시 답장하고 항상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관심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당연시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무언가가 항상 가능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희소할 때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이 관계에서 당신의 비밀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항상 가능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즉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당신은 한정판이 되어 사람들이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지, 언제 당신이 메시지를 보낼지, 언제 당신이 가능할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갈망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희소한 것은 항상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이것은 게임이나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심리적 진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희소하게 만들 때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음번에 당신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때 그 충동을 억누르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루거나 심지어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당신이 덜 접근 가능해질 때 당신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오도록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할 때 그들의 눈에 당신의 가치는 급증할 것입니다. 이제 실제 도전을 해보세요. 메시지나 제안에 대한 답장을 미뤄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만나자고 할 때 즉시 동의하는 대신 당신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시간이 특권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세요. 네 번째, 자기 통제력의 조용한 힘. 빠르고 항상 연결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기 통제력은 점점 더 희소해지고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적 공백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심지어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이 행복하고 충만하며 스스로 안정되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은 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당신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독립성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나요? 확인을 구하지 않고,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완전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요. 많지 않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그들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완성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압박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기 통제력을 가질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느끼게 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확인해 주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고 덜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자기 통제력은 또한 자신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당신의 열정, 관심사, 목표에 집중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없는 것이 당신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참여하고 싶어 할 만큼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직업적 목표를 추구하거나 심지어 단순히 당신을 만족시키는 취미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더 투자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은 자기 존중의 최고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 만큼 충분히 누구 없이도 완전해질 때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도전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고립이 아니라 유익한 고독 속에서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이 자신의 성장에 더 투자할수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왜 의사소통에서 시간이 갈망을 만드는가?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빠르게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인내는 잊혀진 예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죠. 특히 의사소통에서 인내를 마스터하는 것은 당신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갈망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않거나 당신과의 계획을 서두르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당신은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답장하지 않았는지, 언제 다시 연락할지 궁금해합니다. 그 호기심은 감정적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은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항상 가능하고 항상 즉시 답장한다면 기다림이 없습니다. 신비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비감이 없으면 흥미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가 당신의 비밀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즉시 답장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당신이 기다림을 만들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갈망을 증가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이 채우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다시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내와 심리적 개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 사이에는 마른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반응하고 당신의 존재를 통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내의 예술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당신이 누군가의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더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인내를 연습해 보세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즉시 답장하려는 유혹을 견디세요. 숨을 쉬고 몇 분 혹은 몇 시간을 기다린 후 답장하세요. 그들이 당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하세요. 이것은 무례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당신의 시간을 통제할 만큼 충분히 자신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시 답장하는 습관이 있다면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린 후 답장하도록 스스로에게 도전하세요. 계획에 즉시 동의하는 습관이 있다면 당신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의사소통의 속도를 바꿀 때 사람들이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신비감과 기다림이 얼마나 강력한 매력을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신비감이 매력을 증가시키는가? 오늘날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과도하게 공유되는 세상에서 신비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부터,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공유할수록 더 사랑받고 더 매력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당신은 덜 흥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더 이상 신비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비감, 내 친구여, 그것은 매력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영화에 끌리는지 생각해보세요. 혹은 숨겨진 층이 있는 캐릭터가 그렇게 매력적인지 생각해보세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더 탐구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완전히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당신에게 신비한 요소가 있을 때, 그들은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공백을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끊임없이 방송하는 사람과 비교해보세요. 더 이상 탐구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궁금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매력의 적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호기심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연결하려는 욕구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당신이 무언가를 숨길 때, 당신이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력을 증가시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는 유명인사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든 식사, 모든 운동,
모든 관계 업데이트를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선택적으로 공유합니다.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만을 허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알고 싶게 만듭니다. 호기심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오랫동안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당신의 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로맨틱한 관계, 우정, 혹은 직장 관계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이것은 심리적 게임이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일부를 숨길 때 생각, 감정, 혹은 행동이든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과 계속 상호작용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생각할 것, 탐구할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과도하게 공유하고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세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마세요. 모든 순간이 기록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생각이 공개적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덜 공유할수록 당신이 공유하는 것들은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상상하고 그 공백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더 많이 공유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 원리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상호작용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항상 열려있는 책처럼 모든 것을 즉시 공유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더 조용하고 적절한 때에만 공유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즉시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요. 당신은 누구에 대해 더 호기심을 느끼나요? 누가 당신을 더 흥미롭게 하고 더 오래 머물게 하나요? 보통 그것은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추측해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너무 많이 공유하는 것을 멈추세요. 온라인에서나 대화에서 모두 말이죠. 다음번에 하루의 모든 세부사항을 올리거나 대화에서 당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약간을 숨기세요. 연결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공유하되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을 남겨두세요.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궁금해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호기심은 당신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7번째, 감정을 통제하는 예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에서 초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면 당신은 즉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당신은 이미 키보드를 두드려 답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더 강하고 안정적이며 궁극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누구에게 끌리나요? 항상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쉽게 흥분하는 사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 보통 당신은 두 번째 사람에게 끌릴 것입니다. 항상 침착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힘, 성숙함,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매우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내부적으로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연습할 때 당신은 자동으로 어떤 상호작용에서든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이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당신이 침착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처리할 때 그들은 놀라고 당신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힘과 통제력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죠. 이것은 특히 관계에서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화를 내거나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당신이 침착하게 반응할 때 그들은 놀라고 감탄합니다. 이 감정 통제력은 희소하고 갈망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즉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침착함을 유지했다면 당신은 성숙함과 내적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번에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노, 실망, 질투가 든 멈추고 깊게 숨을 쉬세요. 반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감정이 폭발하거나 짜증을 내는 대신 침착하고 절제 있게 반응하세요. 이 연습은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8번째, 왜 침착함이 당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가? 오늘날의 세상에서 모두가 침착함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업무 마감, 재정적 압박, 사회적 책임,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소음까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내부에서 평화를 발산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매우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부적으로 침착함을 얻을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친 바다 속의 안정적인 등대가 됩니다. 내적 평화는 당신의 삶이 항상 완벽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이 가져다주는 폭풍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당신의 감정과 당신 자신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내적 평화를 발전시킬 때 당신은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고 외부 세계가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평화를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의 삶에서 그 평화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접근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의 온천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거나 주변의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지 않나요? 그것은 침착함과 안정성이 오늘날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희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적 평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일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명상, 일기 쓰기, 혹은 단순히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과 같은 습관들입니다. 이런 연습들은 당신이 안정감과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침착함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점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시기에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9번째, 어떻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매력을 증가시키는가? 여기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거리를 둘 때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당신은 관계에 역하게 강력한 변화를 만듭니다. 인간의 심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가능하고 항상 가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만들 때, 당신이 물러서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할 때, 그때 그들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쉽게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은 심리적 게임이나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리의 힘과 그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가능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에 익숙해집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만들 때 당신은 그 기대를 깨뜨립니다. 당신은 그들이 물러서서 당신의 존재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재평가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멋진 점은 거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더 이상 자주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기심은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다시 연결되고 싶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쫓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가 갑자기 물러나는 것을 알아챘을 때 그들에게 더 끌리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누군가가 항상 가능하다가 갑자기 덜 보이기 시작할 때 호기심이 증가합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그들은 당신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소성의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력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당연시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연인, 친구 혹은 동료라도 그들과 맞서거나 그들의 관심을 구걸하지 마세요. 대신 거리를 만드세요.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물러서세요.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도록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거리를 만들자마자 그들은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연결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게 물러설 때 당신은 자신을 강력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가 보이고 듣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힘은 물러서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쫓아갈수록 사람들이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물러설 때, 당신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고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심리적 게임이나 누군가를 조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허용할 만큼 충분히 자신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이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그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됩니다. 사랑, 우정, 혹은 직장에서든 거리의 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공간을 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놓아주고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이 끌리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저는 당신의 경험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물러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을 알아챈 적이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당신이 거리를 만들었던 때와 그것이 관계의 역학을 어떻게 완전히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비슷한 일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통찰력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채널이 성장하고 이런 내용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구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무료이며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만약 정말 관대하시고 더 깊이 우리를 지원하고 싶다면 채널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두 선택 모두 큰 차이를 만들고 우리가 이런 변혁적인 주제를 계속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독하거나 멤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통제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하세요.